존경하고 사랑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민형배입니다.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민형배의 정치브리핑을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 밖에서 또 사고를 쳤습니다. 검찰 전문용어를 써가면서 미국의 바이든을 깠습니다. 안에서 새고 밖에서는 더 새는 바가지, 완전히 깨진 쪽박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뭐 팔려서 어떡하냐고요? 정말 시민들은 대통령이 창피합니다.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해 잔인한 법무부, 비정한 대통령을 규탄하는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법률도 아닌 관리를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아예 신청조차 받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외 5분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주권자 시민 여러분의 뜻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했던 5분 발언 장외에서 시작합니다. 본회의장 단상에 선 마음가짐으로 주권자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 다발성 뇌경색증을 앓고 있습니다. 병명 그 자체로도 무섭습니다. 게다가 디스크 협착,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아주 뼛속까지 아픈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정 교수는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상태가 너무 위험합니다. 지레짐작으로 하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 의료인들이 판단했습니다. 수술이 지금 필요하답니다. 사람이 아픕니다. 우선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지금 면죄부를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그 벌을 멈춰달라는 겁니다. 죄값은 나중에 얼마든지 치르면 될 일입니다. 왜 형집행정지가 안 된다는 겁니까? 병색 짙고 치료가 시급한 정 교수는 갇혀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는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감옥에서 풀려나 있는데 그저 지병을 이유로 더 나와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진짜 아픈 사람은 감옥 안에서 눈물로 고통을 참아내는데 어딘가 아픈 건지도 모르는 사람은 강남 한복한 집안에서 만난 거 먹고 편한 잠 자고 있습니다.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유명을 달리한 강금원 회장을 기억합니다. 기껏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야 그를 풀어준 검찰의 폐악도 기억합니다. 그의 목숨을 빼앗은 정치검찰의 천인공로 쓰레기짓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노 대통령님 영장 앞에서 서럽게 흐느끼던 강 회장을 기억합니다.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 제국이 또 다른 목숨을 아삭하게 놔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인권 존중이라는 목표에는 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다.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하던 날 시민 여러분 앞에 드린 약속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인권, 따뜻함? 이렇게 잔인할 거면서, 이렇게 비정할 거면서 얼마 가지도 못할 거짓말은 왜 그렇게 해야 된 겁니까? 내 편은 어쨌거나 봐주고 내 편이 아니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들어 넣고 그마저도 어려우면 언론을 동원해서 망신 주는 것, 이것이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일하는 방식입니까? 지난 정부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던 검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에게 면죄부 주기 바쁩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라고 해서 죄를 덮을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 타당성과 설득력을 지니려면 이렇게 말했어야 했죠.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들이 10시간 동안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 배우자도 조사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12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국 교수 일가를 파멸로 몰아간 방식 그대로 지금 이 대표의 가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는
소환조사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압수수색 같은 걸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죠. 주가조작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 동안 김건희 씨만 면죄부를 받습니다. 검찰 제국이 대통령 배우자의 죄를 덮어준 꼴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사건 떠오릅니다.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선명한 화면을 검찰만 몰라봅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죠. 코미디입니다. 오히려 김 전 차관의 해외 도주를 막은 이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했습니다. 검사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특정 정당에 고발장을 보내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휴대폰은 아직도 잠겨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았었죠.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않고 싫어하는 권력만 수사하는 아주 나쁜 관행을 지금 우리 검찰이 굳히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아내와 자식까지 잡아들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폐륜적인 반인권적인 작태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김학의 그리고 검찰 자신은 아무리 증거가 분명해도 철저하게 봐줍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의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무부가 정 교수와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각각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민들이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들의 비정함과 잔인함이 어느 한 사람만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과 함께 똑똑히 저도 지켜볼 겁니다. 두고 봅시다.